구독, 좋아요 다들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도 상한가 정유리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오늘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는 조국 테마주들이 변동성을 보여주는 통에 시장에서 좀 대응하느라 오히려 수익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좋은 장이었다. 오후장에 좀 투자할 만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슈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타지 못하신다면 오히려 수익보다는 손실 쪽으로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자,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린 거 아시고 계시죠?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TV 활짝 열어두고요. 또 어제 방송에 네이버 TV로 들어와 주신 시청자분이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네이버 TV 보시는 분들도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 가서 소개해드리니까요. 여긴 소개 안 해주나 봐요. 전 유튜브로만 올래요. 라고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편하신 방법대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분당지점 한민혁 부지점장님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예, 일단 코스피 시장은 대형 IT 업종 삼성전자 좀 상승세 유지하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그다음 음식료 업종이 좀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4거래 연속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 IT 업종에서는 삼성전기,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8만 원대 지지가 확인되면서 지금 코스피 시장은 대형 IT와 제약바이오로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중소형 IT 부품주 중에서 반도체 장비와 소재 관련 종목들 오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페스나 동진세미캠, 원익 IPS, QNC 등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주들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 오늘 장중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신일산업 등 이라는 공기청정기 판매 호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 중에서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 오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는 지금 5G 관련 통신 장비주와 전기차가 약세 흐름 보였고요. KMW 같은 경우는 장중 6% 넘는 좀 하락세 보이다가 좀 오후장 접어들면 낙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 간만에 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이야기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자,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은 오후장에는 삼성전자 주도한 대형 IT 업종에 대한 상승세를 좀 유지하는지 지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일단 대형 IT 업종, 제약바이오 업종과 그다음에 통신 장비주 이렇게 섹터가 좀 나눠지면서 양분화된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반도체 장비 소재줄 장 막판에 후반 들어서면 상승폭을 줄인다고 하면은 내일장에는 통신 장비주나 오늘 좀 쉬어가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수급적으로 지금 양호한 모습들 보이기 때문에 이제 가을 맞이해서 이제 황사나 이제 미세먼지 관련한 이슈들이 나온다면은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 중심으로 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실적 모멘텀은 있지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되는 그런 종목군들도 선별적으로 좀 찾아서 매수하시는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 시장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도 소개해 주셔야겠죠? 예, 오후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은 인선 ENT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가운데 가격 조정은 좀 나타났습니다. 8,000원 근접을 했다가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쪽 동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틀째 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 이제 매립 사업에 대한 이제 고수익 부분에 대한 실적이 좀 본격적으로 반영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천이나 광양 매립장 쪽에 대한 이제 5월부터 이제 매립장을 재개했는데 일단은 매출 부분은 초반에는
좀 비중이 크진 않았지만은 좀 하반기로 가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 처리 단가 상승이나 처리량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4분기에 실적 모멘텀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매수세와 그다음에 고점 대비 가격 조정이 있는 가운데 저점 구간에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가격 쪽에서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선 ENT 목표가는 7,77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7,1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선 ENT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오늘 현재 가격 7,43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목표가는 7,770원, 손절가 7,1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민혁 부지점장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움직임,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래도 상승세가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5G 관련된 종목들이 장중에 낙폭을 크게 가지고 가면서 특히나 KMW가 고점에서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낙폭을 많이 줄여나가면서 이 시각 현재 장중에 6%대 육박했던 하락폭을 많이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다른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시장 시황 상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2067선으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네요. 방금 전에 제가 봤을 때만 해도 강보권에 머물고 있었는데 상승과 하락 전환, 또다시 상승을 오가는 모습입니다. 또다시 상승 전환 성공하면서 2068.14포인트, 하지만 또 언제 다시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의 움직임 좀 엇갈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에 파란불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2070선 터치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또다시 힘이 빠지는 것은 그동안 상승에 따른 좀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네요. 다음은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641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차츰 상승폭을 올려나가면서 이 시각 현재 646.06포인트 가리키고 있네요.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죠. 거래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5만 원 선을 터치했다라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1년 4개월 만인데요. 오늘도 5만 원 선 회복을 하면서 5만 100원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SK하이닉스도 0.75% 상승하면서 8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혼조된 양상 눈에 띄는 가운데 하락세는 네이버가 2.56%로 가장 크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함께 포스코가 1.09% 밀려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긴 한데 그중에서 강하게 올라간다 싶은 종목으로는 LG생활건강 1.9% 정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래도 빨간불이 더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승폭은 일단 코스피보다는 더 큰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헬릭스미스가 4.94%로 5% 가까이 상승하면서 16만 6,3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따라서 SFA 4.34% 올라가면서 44,5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장주 6%까지 낙폭을 보여줬던 KMW가 1.58%로 낙폭 많이 축소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HLB가 1.55% 오늘 좀 조정받아가는 구간이네요. 다음에 업종별 움직임 체크해 볼게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섹터 음식료 업종이 좀 강합니다. 그중에서 동원 F&B, 사주 대림, 롯데푸드, CJ 제일제당, 농심, 오리온 순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과 기계업종, 의료 정밀, 그리고 유통과 금융업종도 오늘 빨간불 켜고 있고요. 하락하는 섹터로는 철강, 금속 업종의 약세 짚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대호 AL이라는 종목이 2.31%, 동부제철, 포스코, 동일제강 전체적으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대한금속이라는 종목은 17% 강한 상승세 뿜어내고 있습니다. 증권가 운수창고 업종도 오늘 약한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다음은 코스닥이에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섹터보다는 상승 쪽이 조금 더 힘이 강한 모습입니다. 운송장비 부품과 종이목재, 방송서비스 업종이 0.5% 이상의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하는 섹터는 기계장비 업종이 2.24%로 가장 크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DA테크놀로지가 29.76% 상한가 안착했고요. 젠백스가 뒤를 이어서 18%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종합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요, 개인이 344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출에 짚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56억 원, 기관은 89억 원 정도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파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수급적인 상황이 정반대로 펼쳐지고 있네요. 자, 다음은 환율 변동성 체크해 볼게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50전 하락하면서 1184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움직임 확인해 보셨어요? 자, 오늘 시장 움직임 장중에 좀 출렁거리는 종목들도 있고 또 상승폭을 강하게 뿜어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IT 섹터들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힘을 입어서 올라갈지 또 후속적으로 상승할 만한 섹터는 어디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김영호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오늘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뭐 좋은 일 있나요? 좋은 일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잘랐습니다. 네. 스타일의 변화를 주면서 훨씬 더 영해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카메라 한번 좀 바라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부끄럽네요. 어떠신지. 자, 원샷! 됩니다. 빨리. 네. 네, 김영호 팀장님과 함께 또 오늘 시장 상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래도 오름세가 좋아 보입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몰 딜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채권 시장을 크게 변동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증시는 변동하지 않는 이유가 미중 무역 전쟁이 빅딜로 끝날 수 없다는 그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미리 좀 스토리 라인을 짰을 때는 경기 침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견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움직임은 없거든요. 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물 채권 위주로 상승을 보였고 오늘은 이제 콜럼버스 데이라고 해서 1492년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날 기념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오늘 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움직임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좀 장기물 채권 위주로 상승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융주 먼저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세보다는 약간 공매도해서 수익 난 걸 가지고 숏 커버링 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고 그래서 좀 개별 장세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상황 일단 뭐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다고 해서 환호하기보다는 공매도 세력들이 좀 시장에서 청산을 하는 것 같다. 숏 커버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콜럼버스 데이라고 또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팀장님이 스토리텔링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갑툭 콜럼버스 데이 하니까 저는 계란이 생각나면서 계란 하면은 한동안 상승을 했던 돼지열병 테마주 네.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갑툭인가요? 네, 갑분띠네요. 갑분띠. 근데 돼지열병 바이러스 관련돼서 사실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고 또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살처분 소식이 전해 오면서 또 우리 수혜주로 거론됐던 종목들이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손실권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수익이 다 거의 반납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위치? 테마가 죽을 수 있는 테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테마 기준 잡을 때는 저는 테마의 지역성을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권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북한까지 이제 침해한 상황이고 이게 현실 경제랑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요즘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잡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테마가 좀 복합적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강 소재는 배당을 많이 주고 실적이 잘 난다는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강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잡아보실 수 있는 좋은 구간 같고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5% 공략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거래량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돼지 관련 ASF 관련해서는 이제 좀 테마가 죽고 있지만 중국 관련주로 또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별을 하실 때 여러 가지 테마가 섞여 있는 종목으로 선별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매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이란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상승을 한참 하더니 또 한동안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데드캣 바운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한 번씩 또 이런 상황에서 반등을 주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 테마에 엮여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테마로 엮어서 또 시장이 한 번쯤 움직일 수 있는 백광소재나 윙이푸드를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는 어떤 섹터가 간다라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다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다 이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한정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바이오가 올라야지 코스닥이 우리들이 말하는 1000포인트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건 거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1000포인트를 가려면 바이오 섹터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진 다음에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직 오르지 않은 바이오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 이런 것도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좀 돌아가시면서 네? 돌아가면서 사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도 차트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말씀 좀 재밌게 하셔요. 그렇죠? 놀리시는 거죠? 네. 네.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그런 거. 네. 사실 시장이라는 게 테마가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테마가 언제쯤 다시 올 거야 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약간 한 걸음 먼저 움직이면 수익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체크 후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팀장님이 준비하신 오늘의 특징주 3가지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오신 종목이 필룩스인데요. 오늘 이 종목 진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방송 전에 짚어봤을 때보다 또 상승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그래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돌파를 했다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꼭 이렇게 한 번씩 더 뛰어요. 네. 더 뛰는 게 있고 더 안 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뛴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네. 안 뛰고, 안 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가면 뛰더라고요. 이건 왜 이러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빠져나와야 되는 돈들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물량들을 지금 이기고 올라갈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더 갈 수밖에 없냐면, 선을 하나 그어드리자면 여기 라인이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아니다, 잠시만요. 뭔가 차트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떨어졌지? 18% 떨어졌구나. 이쪽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이제 이걸 저는 기준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캘핑 할 때도, 스캘핑이라고 하면 순간을 포착하는 거거든요. 순간을 밀어 올리는 힘이 커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분봉으로 접근해서 이 선을 돌파할 때 이제 여기서 한 10% 정도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 전략을 취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걸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더 갔거든요. 더 갔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기준을 그어드릴 때 상 말았잖아요. 거래량 많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시작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갭 수준이 있잖아요. 그 위에서 출발을 해서 이게 올라갔다가 쭉 빠진 거라서 당연히 오늘 아침에도 갭 상승 출발했고 호가창 보면서 이 물량을 받아내는 그런 창구들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사도 좋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이라고 무조건 그 다음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량들을 받아가는 창구는 네. 이 창구가 물량을 받아가는지 아닌지 그거를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쉽게 아실 수 있어요. HTS 그냥 켜보시고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매도가 많아야지 올라가는 건 알고 계시죠. 결국에는 매도 물량이 더 많아야지 올라가는데, 그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만약에 뭐 6,000원에 3만 주, 뭐 6,100원에 3만 주 뭐 이렇게 걸려 있다가 어떤 시점에 막 몇십만 주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계속
걸려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쓸어가는 그런 물량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매매 동향에 나오는데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걸 쓸어간다 이러면 무조건 더 가거든요. 한 번에 그걸 다 사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좀 도전을 해보셔도 좋은데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저는 학생들한테는 진짜 몇십만 원 수준으로 연습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돈을 하시지 마시고 몇십만 원 가지고 좀 지켜보면서 연습하시다 보면 그런 감각을 타점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룩스 본격적인 얘기를 듣기 전에 차트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오늘 또 강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짚었을 때 또 17%인데 21%로 상승률을 더 키워나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떤 이유 때문에 상승을 했는지 네. 이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재료 자체는 정말 좋아요. 재료가 좋은 이유가 저희가 항암제라고 하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뉘거든요. 1세대가 이제 화학 치료제, 그리고 2세대가 어떤 표적 잡아서 하는 표적 항암제, 그리고 3세대가 이제 필룩스가 자회사로 들고 있는 바이럴진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 면역 항암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임상은 보통은 이제 3상까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제 시판이 되고 소비자들한테 또 평가를 받는 임상 4상까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라기보다는 이제 치료제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한 줄기 희망 그리고 미래에 커질 수 있는 그 시장 자체가 너무나 크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면역 항암제 이상을 지금 승인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또 희귀의약품으로도 지정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적게 들고 절차도 간소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의 재료 자체는 네, 너무 좋은 재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면역 항암제 미국의 FDA 임상 2상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룩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가 차트적으로는 더 갈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뭐 몇 달 동안은 더 갈 것 같거든요. 이제 화천기계랑 좀 같이 보시면 되는데 화천기계도 이제 지금 사퇴하셨지만 이제 전 법무부 장관님 이슈가 길었기 때문에 화천기계가 긴 이제 행보를 보였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좀 끝나가는 단계이긴 한데 그런 파동적으로 봤을 때 이 필룩스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조심히 접근하시면 이 가격대는 괜찮은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한 10,000원 이상도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차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필룩스 10,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혹시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목표가 10,000원으로 설정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채팅창에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세요. 프로도님, 소소아님, 그 위로도요. 오늘 우리 팀장님이 헤어스타일을 바꾸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채팅창이 활발할까요? 괜히 바꿨네요. 왜요? 좋은데요. 까까무라님이 안녕하세요. 아이폰님도 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님 저도 함께합니다. 자동문님 들어와 계시고요. 이젠 점심에도 제법 쌀쌀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좀 쌀쌀해지니까 미세먼지 생각을 해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가는 걸까요? 네, 오늘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절적으로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러니까 100% 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가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미세먼지주는 가을에 매집을 하고 봄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움직이는 건 다 매집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한가를 가거나 이제 장대 양봉을 그리거나 그런 물량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윗꼬리를 달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매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하나만 딱 꽂아주세요. 실적으로 보자고 하면 왜 웃으세요? 표정이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왜요? 연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유미니아 뭐 이런 것도 실적적으로 괜찮고 그리고 이름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신일산업 괜찮고 하나만요. 그럼 시스웍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시스웍. 사실 시스웍 왜 그 종목이죠? 회사가 괜찮아요. 회사가 너무 괜찮아서 어떻게든 많이 엮일 거라서 시스웍을 추천드립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으로요? 알겠습니다. 숨어져 있는 미세먼지 관련. 어떤 부분이 숨어져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스웍이 이제 클린룸 하는 회사거든요. 반도체 클린룸 하는 회사라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무조건 반도체 공정에는 클린룸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스웍이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런 테마긴 한데 보통 이런 기술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는 이제 공기청정기 이런 데 다 쓰이거든요. 왜냐면 반도체 공정에 먼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 작은 칸 안에 이 머리카락 크기의 먼지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에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런 고급 기술 가지고 하는 회사고 거기에는 임직원이 50명도 안 되는데 수백억의 매출을 내거든요. 알짜 회사기 때문에 시스웍은 지금 라인보다 약간 올라와야 돼요. 한 2,600원, 700원이면 아마 긴 장대 양봉을 한번 그릴 수 있어서 시스웍 1픽으로 드립니다. 근데 다른 게 움직일 거예요. 신일산업 이런 게 거래량이 많거든요. 근데 시스웍은 저 개인적으로는 1픽. 네. 어렵다. 네, 어렵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네네. 보실 거면 네. 신일산업 네네. 뭐 이런 거 네. 많이 아시는 거 네. 하지만 좀 뭔가 안전하게 좀 길게. 마음 편하게 네. 가기에는 시스웍 같은 종목이 괜찮다. 네,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죠. 종목하고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사랑에 빠진 표정이에요. 네, 빠졌습니다. 대주 주신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 짚어보도록 하죠. 이상하게 소소한님 제가 발리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에이요 안녕하세요 라고 또 채팅창 남겨주셨네요. 발리는 공기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코코님이 안경도 바꾸셨죠? 라고 하셨는데 치는 안경 바꿨어요.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안 세상에. 썼어요. 네, 아 네. 그래요? 약간 소름이네요. 네. 엄마 아니에요? 코코님이? 네, 그러니까요. 우리 영우 안경 바꿨어요 하면서 네. 써주신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방송한다고 얘기를 아직 안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써주시고 계신데 소사님이 발리에서도 놓칠 수 없죠? 라고 써주셨습니다. 사실 휴양지에서 매매하시면요 정말 매매가 잘 된다라고 해요. 주식시장 늘 체크해야죠 라고 써주셨는데 체크를 직접 못하시더라도 또 우리 방송에서 하나하나 전달을 해드리니까요. 우리 방송만 보시면 시장 다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바이오. 자, 이 종목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제가 이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미 다 나와버렸는데, 그러니까 우정바이오라는 회사가 어떤 이제 멸균 관련돼서, 그러니까 GMP라고 하죠. 바이오 같은 공장이나 아니면 그 화장품 공장 같은 경우에는 GMP라는 마크를 획득하게 되면 거기 이제 이게 공정 자체가 어떤 규격에 맞는 공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규격에 맞추려고 하면 일단은 멸균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런 방진 시설 이런 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시설들이 중요한데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산부인과에 멸균하는 그런 기술로 실생활에 녹아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에 있던 게 좀 더 실생활에 가까워진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아마 저도 이거를 좀 매매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아마 지금 권리락한 부분이 아마 무증을 했을 거예요. 무증을 하고 액면 분할을 했나 그럴 건데 그래서 쭉 떨어지다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차익 물량을 내는 걸 좀 보여지잖아요. 여기 윗꼬리들이 그런 구간이고 이게 또 재밌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재밌는 캔들이 여기서 나타난 다음에 오늘은 갭 상승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음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가격인 5,600원? 네, 딱 윗꼬리에 걸리는 거라서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자면 여기거든요. 5,638원이거든요. 이 구간을 지지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분명히 위로 가려는 힘이 몇 번 더 나타날 거예요. 파동을 그리는 시작점이 5,638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좀 재밌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정바이오. 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포레나 님도 갑자기 채팅창이 활발해졌네요 라고 써주셨고요. 오로라 님이 유리 아나운서님 하얀색 옷도 정말 잘 어울려요 라고 써주셨네요. 감사해요. 저 오랜만에 흰색 입었는데 또 이렇게 알아봐 주셨네요. 조국 사태로 인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받는 게 있겠죠 아무래도 라고 조르드님이 써주셨는데요. 뭐 어제 테마주들이 뭐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네. 정치 테마주들 또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되어가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포인트가 아주
제가 이제 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랑 전 장관님 사태랑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조국 관련주 빼고는 이제 정치 테마주는 마음에 드는 정치인 위주로 매수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사기에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정치 테마주 사기 참 좋은 시기. 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네. 우리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YBM넷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오전에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YBM넷이 이제 유시민 관련해서 움직이는 관련주인데, 유시민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처럼 탈탈 털어도 털릴 게 별로 없다고 시장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시민 관련주들이 괜찮아 보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홍정욱 님이 이제 그 자녀 문제로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파동 자체는 아주 예쁘게 그렸기 때문에 지금 지지하고 있는 라인도 너무 괜찮기 때문에 KNN이나 한일란조 이것도 움직일 수 있어서 두 개 다 사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빼신 거죠? 디지털 조선. 디지털 조선은 거래량이 안 잡혀서, 안 잡히면 나올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호가를 무너뜨리고 나와야 되니까 거래량 많은 KNN이나 이제 한일단조 위주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까지 후루룩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니까 정말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시장의 다른 면들, 그리고 틈새 시장까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네요. 자, 마지막 종목은 SM라이프 디자인 골라오셨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또 포레나님이 슈퍼주니어 컴백으로 SM이 상승하는가 했는데 라고 의미심장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SM 관련된 종목들 중 이 종목이 가장 크게 올라갔어요? 대장이라고 보셔야죠. 1등, 2등, 3등을 이제 구분하실 때 속도랑 강도 3개거든요. 요 3개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제일 셌던 종목이 SM 라이프 디자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움직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즈니 관련해서 판권을 들고 있어서 이제 그때 뭐였지? 맞다. 마블 시리즈 움직일 때, 그리고 디즈니에서 그때 한창 라이온킹이랑 알라딘 이런 것들을 줄줄이 내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으로 유명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SM 종목들이 아마 어제 SM이 한 6%, 7%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금 빌보드 200에서 SM에서 이수만 대표님이 이제 결성한, 직접 프로듀싱한 그 SM의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가수들을 뽑아가지고 어떤 프로젝트 팀으로 지금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SM이 움직였고, 오늘은 SM 관련주들이 전부 다 움직였는데, 이제 1등은 SM 라이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등은 SM CNC, 두 번째로 같이 상한가 말고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손수건 효과로 SM CNC를 접근하셨다면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키스트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섹터 정리로 하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앞으로도 수익 먹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SM 이번에 슈퍼M이라는 이름으로 이수만 대표가 직접 프로듀싱을 했다라고 합니다. 빌보드 차트,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에 대해서 전 세계 팬들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SM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이게 가장 1등주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채팅창이 정말 활발해가지고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풀사냥꾼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렇게 채팅창이 활발할 때 또 같이 와주신 거는 뭔가 촉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혹시 감기 많이 걸려서 감기약 회사 주식이? 감기약 회사 주식이 반짝 상승할 수도? 라고 하시네요. 자, 이제 겨울이면은 약 관련해서 매출이 좀 늘 수도 있잖아요. 네. 감기약 관련된 회사 어떻게 네. 보시나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감기약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떤 스토리를 짜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은 조금은 좀 개인의 취향이 들어간 그런 스토리라서 좀 테마 자체를 일으키기에는 좀, 만약에 이게 진짜로 전 국민이 이제 감기가 많이 걸려가지고 그런 게 뉴스에 나온다고 하면, 뭐 MBC 뉴스에 나온다고 하면 좀 접근해 볼 만한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실적주로 좀 약품주들을 가면 좋을 것 같고, 실적 괜찮은 데는 저는 삼천당 제약 좋게 보고 있거든요. 삼천당 제약이나 아니면 보령제약. 무슨 제약? 삼천당. 그렇죠. 네. 네, 삼천당 제약. 장난쳐봤어요. 네, 그리고 보령제약, 일양약품, 무선주 이런 것들이 실적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으로 접근하신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테마는 잡으시면 돼요. 잡으시면 되는데 저는 약간은 조금은 네, 뉴스에 나오기 힘든 테마 같아서 네,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이지만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의 연결고리를 확산하다 보면은 시장에 숨어 있는 진짜 베개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던져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소화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니까요. 혼자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 슈퍼님이 헤어스타일 잘 어울려요. 고등학생으로 보여요. 라고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소감 한 말씀 하실까요? 그러면 종목 하나 더 드려야죠. 종근당 제약도 괜찮습니다. 네, 소감 네. 대신 네. 종근당 제약 선물로 드리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락토핏이라고 하는데 제가 락토핏? 락토핏 아닌가요? 유산균 같은 거거든요. 우리 가족 락토핏 네, 그거요? 그거요. 네, 제가 근데 TV를 안 봐서 그게 광고를 잘 하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남녀노소 불문 없이.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 무조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종근당 관련주들은 매출이 나오는 바이오다 생각하시고 10만 원 언더라고 하면 잡아보시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는 저는 적정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가에 사서 적정가에 판다가 저희 원칙이기 때문에 종근당 제약 네, 같이 추천드립니다. 네, 종근당 건강인가? 종근당 제약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락토핏 광고 보면. 자,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는 당연히 매출로 직결되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보자 라면서 슈퍼 에이스 있구나. 서프라이즈 슈퍼님이 써주신 글에서 이렇게 힌트를 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함께 해주신 코프메이트님, 그리고 몬캐스트님, 셀렉티브님 소개를 못 드렸지만 다 이야기 듣고 있었습니다. 1부에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2부 통해서 찾아뵙게 될 텐데요. 2부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시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5% 공략주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어떤 종목인지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부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살짝 쉬었다가 2부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